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양당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의 대결로 치러지는 선거구가 부쩍 늘어난 건데요. 자금력과 조직력이라는 진입장벽이 정치 다변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과 15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는 모두 349명입니다. 충북에서 191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4년 전보다 소폭 떨어진 1.82대 1.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단체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는 모두 29명으로 앞선 지방선거 때보다 4명 줄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와 제천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가 1명씩 등록한 것을 제외하면 도시군 단체장 선거는 모두 거대 양당 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과거 지방선거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통합해 치르기 시작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47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1명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정당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거듭할수록 양당 대결 구도가 늘어나면서 올해 단체장 선거 경쟁률은 평균 2.23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양당에 맞서 군소정당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자신의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지금 우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시점이니까 지역의 진짜 일꾼을 뽑기 위한 지역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CJB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괴산군수 선거입니다. 전현직 군수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국민의힘 송인헌 두 후보는 지역 현안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과 중심 상권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괴산만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두 후보는 각자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해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또 친환경 유기농업을 정제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세간의 인구가 괴산에 유입이 되려면 스포츠와 관광, 굴뚝 없는 사람을 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체육원 전국대회와 종목별 대회를 유치해서 괴산읍 중심 상권과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보관을 묻는 질문에는 생활 유입 인구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해법이 갈렸습니다. 제가 금년에 민생안정자금을 1인당 5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지금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났고, 걷다 보니 통장 부자 사업이라고 하루에 7,000보를 걸으면 500원씩을 드립니다. 주택을 앞으로 저는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은 괴산읍 내에다가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유동 인구를 많이 늘리고 체류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체류 인구를 더 늘리는. 이어진 상호 자유 토론에서는 서로의 행정 성과를 두고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그 315억이 국비가 반납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국비 사업이 따오기도 힘드는데 이걸 반납하고 축소하고 변경한 거에 대한, 저는 사실 4년 동안 정부 예산을 한 9,500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차영 후보 가보니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하신 건지. 전현직 군수의 자존심을 건 리턴 매치 속에 괴산군민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CJB는 내일 저녁 6시 30분 옥천 군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CJB 이환입니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AI 반도체 초과 이윤 국민 배당금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의 희생과 지원으로 성장한 SK하이닉스 등의 산업 성과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재분배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 등도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교육감 후보 3명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교육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건혁 후보는 5.18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용기라며 학생 참여 예산제 확대와 청소년 시민의회 운영 등 민주시민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은 후보는 불의에 맞선 저항과 연대 정신을 되새기며 학교를 건강한 토론과 성찰이 살아있는 공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균 후보는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학생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민주주의를 삶 속에서 배우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수출과 제조업 지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완연한 장밋빛 봄날이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데요. 지표와 민생의 극심한 양극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발표된 충북의 경제 성적표는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충북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5%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5.1%를 무려 4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수출 역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액은 3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2% 급증하며 14개월 연속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1등 공시는 단연 반도체로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2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해 충북 무역 수지 흑자 30억 달러 돌파를 견인했습니다. 외형적 수치만 보면 초호황기지만 지역 서민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 상권인 성안길은 골목마다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점포들로 줄을 잇습니다. 실제로 최근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새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성악길은 빈점포가 지금 한 3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세종시 다음으로 공실률이 높다고. 반도체 등 일부 첨단 대기업 산업만 독주할 뿐 고유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도내 중소부품업체와 내수 자영업계까지는 온기가 전혀 돌지 않는 이른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수 쪽에 많이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어떤 핀셋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표는 호황이지만 민생은 불황인 충북 경제의 두 얼굴. 외형적 성장 수치에만 취해있기보다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금 지원과 내수 활성화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충북 지역에도 계곡과 하천 주변 지역 불법 시설물에 대한 1차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잦은 철거가 이뤄진 곳이 있는 반면 아직도 불법 점유 상태로 유지되는 곳도 있는데요. 관리당국은 잦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계곡 옆 도로변, 계곡 평상을 대여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 봤습니다. 펜션을 지나자 계곡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나오고 물가를 따라 10여 개의 평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펜션 이용객이 아니면 계곡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용 행위입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계곡과 하천 일대에 대한 1차 전수조사가 끝난 가운데 충주에서만 이 같은 불법 점용 행위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대상들은 계곡 내 평상 설치를 비롯해 텐트나 천막 같은 공작물, 계곡 주변 경작과 식재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내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도 이번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자진 철거를 주문하는 1차 계고장이 발송된 가운데 이미 철거된 곳도 있는 반면 2주일이 넘도록 아직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철거할 마음이 있어.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굳이 뭐 이걸 불법이라는 게 막 강제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며 철거가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 철거 주체가 평상을 설치한 건물 소유주에게 있는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법적 다툼 소지가 있어 즉각적인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설치하신 분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 돌도 다시 다 부끄러워하는데 저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와 별개로 충주시는 조만간 자진 철거를 주문하는 2차 계고장을 보낼 예정.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안으로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 적발과 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남에서는 수확은커녕 농민들 스스로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맞았던 대파 농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오히려 활로를 찾기도 했는데요. 양파와 대파의 엇갈린 운명, KNN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우내 애지중지 키운 양파가 농기계에 짓밟혀 나뒹굽니다. 자식처럼 키운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캐는 순간부터 더욱더 이제 적자가 심해지는 거죠. 이제 캐서 지금 작업을 해봐야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올해 양파 1kg 가격은 400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낮습니다. 농민들은 양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양파를 수확하기보다는 밭을 갈아엎길 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풍년인데다 정부가 지난해 과잉 생산된 양도 폐기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물량이 넘치고 있습니다. 빛이 저도 매덕인데 이 가족하고 어떻게 생기를 꾸려 나가야 될지 그게 뭐 걱정이 많이 돼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지금. 남해의 명물인 대파도 얼마 전까지 상황이 마찬가지였지만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풍작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남해 국민들이 많이 찾는 SNS가 해법이 됐습니다. 대파 1kg 한 단위 단돈 1,000원. 그것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사면 남해 농가를 살린다는 홍보가 먹힌 겁니다. 그 당시 시세가 1,000원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가격이 1kg에 2,500원씩가 돼요.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고 하니까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팔아치운 대파만 8톤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못 풀어낸 농민들의 곤경을 지역과 지역민들이 함께 푼 겁니다. 폭락에 흔들리는 경남의 양파 농가들에게 이런 남해 대파 농가의 극적인 반전이 또 한 번 펼쳐질 수는 없을지 지자체 차원의 고민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충북대와의 통합에 반대 기류가 강한 교통대 총동문회와 통합반대 충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여야 충주시장 후보가 교통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통합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와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는 총동문회 등이 요청한 충주 지역 대학 교육권 수호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서 두 후보는 교통대와 충북대의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하고 이를 정책 공약에 공식 포함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주 금천동 일원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청주 상당경찰서 등 8개 기관은 금천초, 산성초, 동주초 학생들의 주요 하굣길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수칙 등을 홍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45곳을 중심으로 하굣길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체납하고 있는 교통과태료가 4천여 건, 7억 98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의 4%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최근 영어와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만든 세외 수입 외국인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징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 천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은 매운 음식을 주제로 한 빨간맛 특화 먹거리존과 3.3km의 빨간꽃 산책길로 색다른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괴산군은 빨간색 의상을 입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푸드트럭 5%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9일 청주시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60대 A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청주시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교 1학년생인 B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모닥불을 피우다 산불을 낸 7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70대 A씨는 어제 오후 3시 26분쯤 제천시 봉양읍 탁사정 인근 야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폈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로 임야 150제곱미터가 소실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강휴게소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8톤 화물차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 3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했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도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구간에서 A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